고등학교 선택을 위한 2025학년도 대입 제도를 분석하겠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대상으로 고등학교 선택을 위해서 한번 제도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5학년도 이 대입에 관한 정수시 모집 비율이 아직 확정되지를 않았습니다. 요강 자체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생 위주의 분석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주요 대학 16개 대학은 정시가 40%까지 확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요 16개 대학 같으면 스카이, 서성, 한중, 건동, 홍숙, 이대, 서울시립대 이런 데가 주요 인서울 주요 대학이 정시 40%까지 이미 원래부터 확대가 되고 있죠. 그리고 지방은 조금 더 힘들어지고 그만큼 수능이 중요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반대는 30% 이상, 수능은 상대 평가제가 그대로 고수될 예정이고 영어와 제2외국어 한문은 절대평가가 도입이 되면서 자기소개서는 폐지가 됩니다. 추천서 역시 폐지가 되는데 이는 재학생들에게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여름 방학 때쯤인 7, 8월에는 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애를 먹는 재학생들이 많았는데 수능 막바지에 정리를 할 수 있는 그 기회에 자기소개서와 추천서에 이렇게 얽매이다 보면 공부에 집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지만 EBS 연계율은 70%에서 50%로 축소되면서 재수생은 다소 유리할 수 있으며 재학생들은 EBS 이외의 교재를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도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능 과목 계열이 구분 없이 선택으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뒤에 상세한 내용 나오면서 같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학년도하고 23학년도 현재 고1을 비교해 보면 붉은 글씨 봅니다. 금방 설명 다 했는 거죠. 수능 EBS 연계율이 50% 이하로 아마 될 것 같고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줄어듭니다.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수능 비중이 커진다는 겁니다. 정시가 40%까지 주요 대학은 확대가 되고 나머지 대학들도 30%까지 확대되기 때문에 수능이 정시는 거의 수능 위주로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수능이 중요해지고 특히 수능에서는 여러분들 뒤에서 나오겠지만 선택 과목 위주로 계열 구분 없이 간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수능의 표준 점수 어느 과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수능 날인데 여러분들 여러 기사를 봤을 때 수능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걱정들을 할 수도 있고 또 예년에는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가채점 해가지고 바로 지원 대학을 수시를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논술을 보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면접을 보러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수시와 정시를 비교해서 분석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지금은 줄어들 경향이 크다. 그래서 재학생들은 이 수능 계열 구분 없이 선택 과목 위주로 치는 이런 수능에서는 수능 비중이 굉장히 앞으로 대학 가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느껴야 되고 특히 EBS 반영 비율이 50%로 축소가 된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은 지금 기말고사가 거의 끝났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선생님 이야기 특히 주변에 학원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자기 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새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목표 대학을 빨리 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꿈이나 목표를 빨리 정해야지 되는 이유가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면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과목을 또 내신은 어떻게 학생부는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답이 딱 나옵니다. 이것을 고등학교에 딱 진학하면 일단 딱 출발해버리면 여러분들은 이미 11월 기말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한 3개월간 준비할 기간이 있는데 그런 국영수를 준비할 기간에 대학과 학과 선택이 없이 그냥 뭐 학원에서 하락하니까 그냥 뭐 선수학습 시키니까 이렇게 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내는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갈 대학, 학과 이런 것들을 검색해서 그런 대학은 어떤 수능 선택 과목을 공부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고등학교가 어떤 고교 학점제를 시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특히 고교 학점제는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조리학과를 간다고 하면 여러분들 중에 고등학교에서 조리에 대한 어떤 학점을 신청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일본어학과 가고 싶다. 중국어학과 가고 싶다. 그러면 뭐 일본어 학과밖에 없다면 고교 학점제에서 중국어를 신청을 하겠죠. 그러면 몇 명 안 나오면 인근의 다른 학교하고 같이 중국어과를 개설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는 그런 고등학교를 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리 이제 고교 학점제와 수능 선택 과목이 있기 때문에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면 여러분들의 학생부 관리가 내신뿐만 아니고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치 활동까지 동아리 활동 다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먼저 꿈이나 목표, 대학, 특히 학과를 미리 선택해야 된다는 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 기말고사가 끝났으니까 여러분들 시간 계획에 따라서 학원 가는 사람, 과외하는 사람, 뭐 EBS 하는 사람 여러 사람들이 있겠죠. 국어나 수학 성적이 특히 2025학년도 수능에서는 중요하니까 영어는 절대평가죠. 그죠? 영어가 조금 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보다도. 그리고 국어와 수학은 또 선택 과목 위주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수능을 치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기사를 검색해 보면 45문제의 언어 영역 중에 독서와 문학의 각 17문제씩 34문제 그리고 선택을 합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 이렇게 선택하는 문제를 11문제를 치면서 45개 문항이 나옵니다. 그러면 선택하는 데 따라서 표준 점수도 좀 달라지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이제 고교 학점제에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했다면 아무래도 수능 공부할 때 내신을 딸 때도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수학도 한번 봅시다. 자, 수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수1과 수2는 인문자연계 구분 없이 전부 다 공통으로 치니까 아무래도 인문계 치는 애들이 아무래도 이 공통 과목인 수학에서 좀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또 잘 선택해야 되는데 확통이 이번에는 이번 수능을 보니까 절반 정도가 확통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확통을 선택한다고 봐야 되고 자연계, 이공계 계통은 의학학 이런 쪽 계통은 미적이나 기하를 많이 선택하겠죠. 기하는 한 8%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30% 이상이 미적을 선택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자연계와 이공계에서는 미적을 또 선택하도록 필수로 정해놨다는 거. 그래야 앞으로 대학을 가서도 미적이나 기하를 해야지만 이 이공계나 자연계에서는 공부를 계속해 나갈 수가 있겠죠. 대학 수학에서 해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학교에서도 과외받는다 하는 거 이야기 들어본 적 있죠. 즉 이런 선택 과목을 어떻게 공부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미리 대학과 학과를 선택하고 국어와 수학에서는 내가 어떤 분야에 어떤 과목을 선택해서 어떻게 고등학교 3년 동안을 공부하고 그런 우리가 선택하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과연 이런 제도를
잘 반영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할지에 대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은 주로 세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방에 있는 많은 학생들은 학생부 교과와 종합전형이 대부분입니다. 학생부 교과하는 것은 내신과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그리고 장치활동을 위주로 하면서 수능 최저 기준이 거의 대부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능과 내신 동시에 어느 정도 잘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가 있겠죠. 학생부 종합전형은 여러분들의 학생의 잠재력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학생부와 그리고 심층 면접이 있습니다. 물론 수능 최저 기준은 없는 대학들이 대부분 많다는 점, 이 두 가지 전형이 지방에서는 많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방에서는 지역균형, 특히 서울대 지역균형 최저 기준이 이렇게 다 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이 있고, 그리고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 전형에서는 수능 최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없는 대학들도 많은데 서울시립대는 있다 하는 거. 그리고 서울대에서 기회균형 전형인 농어촌 전형이 포함되어 있는 기회균형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런데 뽑는 인원이 좀 적죠. 대구 한의대 농어촌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고려대나 이런 쪽에서는 학교장 추천 전형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연대도 있고 성균관대도 있고 한양대도 다 있습니다. 있는데 학교장 추천 전형 위주는 재학생들 위주이고, 또 지방 학교에서 이게 지역 인재나 학교장 추천 전형을 많이 갑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추천 인원이 딱 제한이 되어 있다. 100명이 재적성이면 4%인 4명만 인문자연 구분 없이 추천이 될 수 있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지만, 기회균형인 농어촌 전형은 수능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연세대를 보면 모집 인원이 4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3,000여 명 뽑는데 40명만 전체에서 그런 기회균형을 뽑으니까 그중에 농어촌 전형 몇 명 뽑고 사회배려자 전형, 그래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주급자 또 몇 명 뽑고 하면 사실은 연세대에서는 농어촌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몇 명 안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성균관대는 인문 50, 자연 50, 뽑는 인원이 지극히 좀 적죠, 그죠?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없다는 점. 그리고 한양대는 그런 기회 전형, 농어촌 전형은 학과별로 2명 내지 5명 뽑는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2명 내지 5명이 전부 다 농어촌 전형에서 뽑는 게 아니고 사회배려자 전형에서도 뽑으면서 농어촌 전형에서도 뽑는다는 이야기고, 이 농어촌 전형은 바로 농어촌 그런 기회 전형에 다 포함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농어촌 다 합쳐서 고른기회 전형인데, 그 중에서 2명 뽑는 학과도 있고 5명 뽑는 학과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뽑는 인원이 적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표적인 서울대학교 농어촌 전형을 보면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재학하고, 그리고 부모가 농어촌에 6년간 같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에 보면 농어촌 재학이 12년간 지원자가 해야 된다는 거. 그래 학생이 초등 6년, 중3, 고3 이렇게 12년을 거주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상 부모는 농어촌에 거주하지 않아도 되지만 12년간 해야 된다는 거. 중간에 뭐 전학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간에 단절되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25학년도 고교 학생부 기재 변경에 따른 전망을 해보면 과도한 스펙은 줄고 특히 수상기록은 대학에 제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과 교과의 위력이 커질수록 바로 학생부가 위력이 커진다. 그러니까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학교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선택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뒤에서 나오지만 특히 학생부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내신 등급이죠.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 중요하다는 거. 그리고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사에 따라서 굉장히 주관적인 내용을 많이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학교가 이런 선생님들이 열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지도하면서 한편으로 이래 생활기록부 관리를 누가 잘하느냐, 어느 학교가 잘하느냐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기준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모든 선택은 본인 여러분들이 부모님과 함께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를 선택하면, 내가 어느 강점을 선택하면 내가 다른 것이 욕심이 나더라도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내가 짜장면을 선택하면 짬뽕은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짬짜면이 있는 학교에 가면 짬짜면을 다 먹을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그런 학교가 과연 옥석을 여러분들이 가리려면 설명회도 쭉 가보고 들어보고 동영상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고등학교에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좀 더 신중하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내가 예를 들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학교에 간다. 그러면 내가 아침잠이 많으니까 그걸 선택했다면 내가 내신 좀 쉽게 딸 수 있고 또 뭐 학생부 관리 좀 잘한다고 하지만 뭐 비슷하겠지. 나는 아침에 못 일어나니까 가까운 데 있는 학교에 갈 거야. 그러면 내가 다른 거는 포기해야 되겠죠. 혹은 난 내신 잘 따기 위해서 간다. 또 다른 것들 뭐 여러 요소들이 있겠죠. 통학, 통근, 통학 거리, 그 다음에 그 학교의 어떤 분위기, 다른 것도 있지만 나는 그 학교가 내신을 내가 잘 따기에 가장 좋을 것 같아. 또 두 번째 보면 학생부 관리를 그 학교는 상위권뿐만 아니라 중하위권까지 학생 한 명 한 명한테 학생부 관리를 정말 잘해주는 학교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정보를 잘 캐치를 해야 되겠죠. 선생님이 어느 학교다 이렇게 집을 수는 없지만 짜임새 있는 교육활동을 하는 학교들이 여러분들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를 안 하는 학교들이 제법 이 인근의 학교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선후배하고 선배님들 그리고 주변의 학부모님들 쭉 이렇게 알아보시고 다양한 짜임새 있는 교육활동을 하면서 학생부 관리를 잘하는 학교, 그리고 학교보다는 학생을 위한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다시 말해서 상위권뿐만 아니라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한 어떤 전인교육도 하면서 대학을 위한 학생부 관리를 잘하면서 고교 학점제까지 네 번째 나와 있지만 잘 운영하는 학교,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이 고교 학점제가 앞으로는 자기가 지나갈 대학과 학과와 관련된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택 과목을 정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 중국어, 일본어, 조리, 미용 다 선택할 수가 있겠죠. 심리, 뭐 언론, 방송, 뭐 여행지리, 세계지리, 사회에서 정치, 경제, 어떤 과목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잘 운영하는 학교를 또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맞는 학교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다른 학생들이 막 공부를 막 하고 이러면 경쟁심이 생겨갖고 다른 애들하고 같이 어울리가 공부를 좀 잘하네. 그러니까 나는 그런 학교에 좀 어울리면서 공부를 좀 잘하는 학교에 가고 싶어.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절구에 곡식을 넣어가지고 절구로 막 절구통에 곡식을 넣어가 절구를 막 찧으면 그 곡식들이 절구에 맞아서 깨지는 것도 있지만 곡식들끼리 부딪히면서 이게 가루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공부하는 학교는 공부하는 아이들끼리 시너지 효과가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하는 뭐 동아리를 만들어서 같이 공부하니까 저절로 내가 걔들하고 어울리면서 공부를 많이 하면서 그쪽으로 신경을 쓰게 되겠죠. 자, 그런 게 있는 반면에 또 나는 내 혼자서도 자기주도 학습을 잘할 수 있어. 멘탈도 강해. 주변에서 뭐라 하더라도 나는 내 갈 길 묵묵히 갈 수 있고 흔들리지 않고 정말 갈 수 있는 그런 자기주도적 학습이나 습관이 잘 돼 있어. 그러니까 나는 경쟁자가 굉장히 많은 그런 학교들보다도 좀 내신 관리 잘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생부 관리를 좀 잘해주는 그런 학교에 가고 싶어. 그런데 나는 정말 아침잠이 많아. 그래 나는 인근에 있는 가장 가까운 학교에 갈 거야. 뭐 학교 다 비슷한데. 맞습니다. 예, 학교는 전부 다 이 인근의 여러 학교들 보면 여러분들이 판단할 때 학교가 대부분 비슷한데 전부 다 경쟁적으로 좀 학교마다 학생부 관리도 잘 하려고 하고 학생들을 위해서 좀 고교 학점제도 연구를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선생님이 이런 유튜브 방송을 하는 것도 고등학교 교사들이 이런 걸 들었을 때 학부모님들이 이런 걸 보셨을 때 학교에 이런 걸 요구를 해야 되고 고등학교도 이렇게 방향이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맞는 학교, 친구가 가니까 덩달아 간다든가 혹은 또 뭐 여러 가지 알아보지도 않고 선배들이 갔으니까 나는 거기 학교에 간다.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자신이 과연 어떤 공부의 스타일이고 어떤 학교가 내한테 내 몸에 맞는 옷인지 내한테 맞는 옷인지 이런 걸 여러 가지 정보를 수집하고 부모님과 잘 판단해서 하도록 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상담을 또 통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지금까지 들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바로 지금 즉시 실행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Just do it right now.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길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